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 웹로직 12C의 새로 업데이트된 웹로직 12C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오라클 코리아의 유원조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웹로직 12C는 예전에도 나오지 않나요? 네네. 언제 나왔었죠, 이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1년 반.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릴리즈가 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가 나오면서 네네. 완전히 이제 업데이트 됐나 보죠?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됐나 보죠?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12C 웹로직도 이제 12C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12C가 이제 여기서만 C는 클라우드 아닙니까? 의미하는 게. 예. 그렇다면 이제 오라클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플랫폼화 시키는 것 같은데 오늘 설명하는 이제 이 웹로직이 전체 오라클의 그 클라우드 그 플랫폼 스택 중에서 어디에 위치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큰 그림을 한번 보는데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의 스택입니다. 네.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에 다른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기반 인프라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스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웹로직 서버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웹로직 서버뿐만 아니라 TP 모니터로 알려진 이제 턱시도 들어 있고 그 데이터 그리드 솔루션인 코이런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서버인 웹티어 그리고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을 다른 쪽에 이제 배치를 하기 쉽게 해주는 버추얼 어셈블리 빌더가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턱시도는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때 그때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사이베이스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90년대 초부터 턱시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이제 웹로직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웹로직 처음에 있을 때 예전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는 클라우드 시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클라우드 시대 아니었을 때 그냥 애플리케이션 서버로서의 웹로직과 지금하고 어떤 웹로직이 추구하는 그 관점이 뭐가 좀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웹로직이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단일 그 사일로 기반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들이 이제 가상화 환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고요. 가상화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서 뭔가 이제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웹로직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엑사로직이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릴리즈가 됐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웹로직이 옵티마이즈가 돼서 탑재가 돼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에서 보신 것처럼 버추얼 어셈블리 빌더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나오게 됐는데 그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그 가상화 환경에서 웹로직을 다른 쪽으로 바로바로 이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연성 면에서 되게 이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왜 12C 나오면서 다 이제 12C로 다 된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맞습니다. 이번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 12C가 7월에 이제 릴리즈가 된 건데요. 오라클 웹로직 12C도 버전이 이제 올라갔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코이런스 12C도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12C도 이번에 릴리즈가 새로 됐습니다. 처음 릴리즈가 된 이제 개발 툴 쪽 12C가 있는데,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이 12C가 출시가 됐고요. 또 이제 개발 툴인 J 디벨로퍼 12C가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12C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웹로직 12C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200개를 다 설명하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이렇게 웹로직 12C에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이번 12C 12.1.2에서 더 이제 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12C 말고 이제 12C 12.
1.2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기능들 위주로 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뭐 기능들을 하나는 알아보기 전에요. 예. 일단은 이제 웹 로직이니까 네. 그것이 뭔가 본질적으로 네.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하고 네.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애플 서버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이제 12C 데이터베이스 12C하고 웹로직 서버 12C하고 이제 완전 좀 통합이 네. 완전 밀접이 된 것 같은데 예, 예. 이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베니핏이 네. 실제 뭐 DBA라든지 네. 애플 관리자한테 있는지 예, 그걸 먼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12C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12C는 네. 데이터베이스 12C는 클라우드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웹로직도 거의 같은 시기가 출시가 됐는데 좀 더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많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거고요. 네. 그 이제 웹티어 와스하고 데이터베이스 간의 이제 통합은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한 이제 네네. 포인트였는데 네. 이제 다른 회사 보통 이제 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서로 그렇죠.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오라클에 BA가 인수가 되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보완되면서 통합이 아주 잘 이루어진 거고 이번 12C가 네. 출시가 되면서 바로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네.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게 이것이 되게 시너지가 난다는 건 되게 추상적인 얘기고요. 네. 실제로 예. 저희 실무자들한테는 네네네.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통합 관점에서 네. 이제 이런 이제 여기 보면 5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예. 네. 이 관점에서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지 네네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 기능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웹로직에 추가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그 기능들을 웹로직에서 그대로 다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네네. 기능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 성능과 관리성, 가용성 이런 것들과 하나씩 매핑되는 게 아니라 기능 하나가 여러 가지의 이제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관리 편의성은 또 어떻게 좋아졌는지 네네.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액티브 그리드 링크 4 RH인데요. 네. 이 기능은 11G부터 원래 웹로직 11G에서 추가가 된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웹로직 이 12C 새롭게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통합되는 그 기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이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그리드 링크 4 RH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RAC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 하기 위한 하나의 단일 풀입니다. 네. 기존의 뭐 멀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별로 커넥션 데이터 소스를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됐고 그걸 이제 하나로 관리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액티브 링크 4 RAC는 RAC 스캔 어드레스 하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풀 하나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웹로직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이제 액티브 그리드 링크에 네. 다양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붙는 거라고 보는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발생을 하더라도 굳이 뭐 웹로직에서는 설정을 변경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고가용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 고가용성은 밑에 이제 또 다른 기능적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성능과 고가용성 면에서 이제 이 액티브 그리드 링크는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위에 보시는 퍼센트가 나오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CPU 상태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경우는 80%고 어떤 경우가 20%일 경우에 기존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 방식으로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액티브 그리드 링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80% 쪽으로는 이제 커넥션을 보내지 않고 20% 쪽으로 좀 더 많이 네네. 보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CPU 상태를 판단을 해서 커넥션을 이제 바꿔주기 때문에 네. 이제 성능적인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가용성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하나가 이제 다운이 되었을 경우에 웹로직 쪽으로 거꾸로 노티피케이션을 날립니다. 그래서 네. 바로 실시간적으로 이제 페일오버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멀티데이터 소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와스에서 DB 쪽으로 이제 핑을 날려서 CPU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체크해야 했지만 이 액티브 그리드 링크 4 RAC를 쓰게 되면 네. 거꾸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그널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서 웹로직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기존의 구성 관리 쪽은 어떻게 좀 좋아졌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12C에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이 추가된 기능을 웹로직에서 웹로직 12C에서 어떻게 이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웹로직 12C에서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기능은 JDBC 리플레이라는 기능인데요. 네. 어플리케이션 컨티뉴티라고도 불리는 기능인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다운됐을 때 기존에 수행 중인 트랜잭션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에러를 내보내죠. 네. 근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그 현재 트랜잭션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커넥션을 맺습니다. 다른 쪽 서버로 살아있는 서버로 커넥션을 맺고 기존에 그 저장됐던 트랜잭션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후에 어플리케이션한테 정상적인 결과를 리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애플리케이션이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중단 없이 계속 가는 거네요. 네, 무중단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DB에 그 상관없이, 시대 상관없이 예. 무중단 애플리케이션.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보면 요즘 이제 그 경비 절감도 되게 큰 이슈거든요. 예산 절감도 IT 부서에서.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막 늘어나잖아요. 요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뭐 가상화도 있다면서 막 늘어나게 되면 같이 와스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와스가 늘어나면 또 DB까지 덩달아 또 추가로 또 막 구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요번에 좀 그런 것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됐는지 그런 이슈들은 문제들은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와스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여러 개를 이제 맺어놓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되죠. 커넥션 하나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프로세스 하나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뭐 웹로직에서 모든 요청이 들어올 때 전부 다 모든 커넥션이 액티브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의 그 프로세스는 인액티브인 상태로 있다가 한 5% 정도만 액티브를 유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로직이 막 늘어나게 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넥션이나 리소스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CPU는 뭐 다 100% 쓰질 않고 메모리만 다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12C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넥션 풀 자체를 웹로직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와스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레지던트 커넥션 풀링이라는 기법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풀은 이제 풀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다가 웹로직 쪽에서는 실제 커넥션을 붙을 때 어태치하고 디태치라는 그런 API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서 커넥션을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 12C가 되게 예전보다 좋아졌잖아요. 강력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와스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통합됐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12C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새롭게 출시를 함과 동시에 웹로직에서도 동일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바로 같은 시기에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웹로직 12C 자체도 물론 좋아졌지만 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12C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그죠? 획기적으로 11J에 비해서 이제 그걸 좀 활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어떤 질문자가 한 분께서 이제 그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멀티 테넌트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요즘 이거 뭐냐 도대체. 그거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멀티 테넌시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맞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하나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나만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 MDB라는 이 뭐 플러거블 DB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하나의 데이터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웹로직에서도 이걸 활용을 해서 데이터 소스를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거죠. 데이터 소스를 하나만 만들어서 이제 그 MDB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네. 이제 멀티 테넌시를 유지를 해주는 웹로직까지 멀티 테넌시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됐을 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에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자별로 뭐 MDB를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스 레벨에서 뭔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멀티 테넌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소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정의 뭐 그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알아서 MDB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리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내에서 어떤 커넥션을 보낼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DR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DR 쪽은 이제 어떻게 또 발전했는지. 네. 그 데이터베이스 12C에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웹로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DR과 DR로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존 자체와 와스 존 자체가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존이 뭐 베이징이 있고 이쪽에 샹하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있는 게 다 모두 다운이 됐을 경우에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에 의해서 상하이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웹로직으로 되게 됩니다. 이때 노티피케이션 되는 방식은 액티브 그리드 링크 앞서 설명드렸던 액티브 그리드 링크에 의해서 시그널을 와스가 받게 되고 와스는 바로 실시간으로 이쪽 상하이 쪽으로 데이터 커넥션을 붙어서 페이로버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제 구성을 할 때는 DR을 할 때는 사용자 관리자의 뭐 컨피그레이션 변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다이나믹하게 자동으로 이게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통합의 관점에서 뭐 어떻게 통합이 잘 되는지 관점을 여러 관점을 체크했다면 지금 이제 12C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 들어왔는지 새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어떤 확장이랄까요? 뭐냐면 이제 가상화 시대에는 뭔가 유연하게 뭔가 금방금방 확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그때는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클라우드 이제 개념을 이제 적용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러스터링을 좀 뭔가 다이나믹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다이나믹 클러스터라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인스턴스를 클러스터에 포함을 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 스텝을 밟아야 됐는데 이 다이나믹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서버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으로 뭐 서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더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서버가 증가되는 룰을 만듭니다. 룰을 만들고 단지 이제 몇 개로 하겠다라는 것만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이런스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다 직접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또 이제 뭐 코이런스라는 것은 도대체 뭐에 필요한 건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코이런스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그리드 서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곳에만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겟셋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시맵 방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저장소인데요. 그거를 한 곳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분산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코이런스는 이런 데이터 그리드 개념뿐만 아니라 캐시 서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코이런스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코이런스를 기존에는 이렇게 따로 별개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웹로직 콘솔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니지드 서버, 웹로직의 매니지드 서버처럼 코이런스를 관리를 한다고 해서 매니지드 코이런스 서버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웹로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장점들이 이제 코이런스에서 뭐 다른 이제 코이런스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을 바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런스가 좀 더 환경 설정 같은 게 좀 복잡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GAR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드 아카이브라는 형태로 해서 .gar 파일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뭐 와르나
EAR 안에 포함이 돼서 바로 디플로이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웹로직 콘솔로 들어오다 보니까 장점이 컨피그레이션 위저드나 아니면 웹로직 콘솔을 그리고 이제 WLST를 통해서 바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고 뭐 JMX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퓨전 미드의 컨트롤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번에 12C에서 네. 보면 이제 HTML5 예. 지원해서 웹소켓 지원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예전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건지 예전 네. 문제는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네. HTML5의 웹소켓을 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기존의 웹 방식은 요청을 하고 바로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없었죠.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청을 한번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채팅 서버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는 웹에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만약 하려면 계속 요청을 보내서 폴링을 계속 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로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HTML5 이제 표준 스펙으로 들어왔는데요. 웹소켓이라고 하는 이제 스펙이 새로 정의가 됐고 자바 E7에 추가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웹로직 현재 자바 E6 버전인데 웹로직에서 먼저 선반영을 해서 지금 12.1.2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HTTP 프로토콜 자체에 이제 웹소켓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헤더에 붙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웹소켓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HTML5를 지원하는 웹소켓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뭐 최신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푸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커넥션으로 데이터 쌍방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서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채팅이나 이런데 원회가 되니까 네, 그렇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에서도 같이 모바일과 브라우저랑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HTML5 이렇게 나온 것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좀 어떤 모바일 기기가 되게 많아지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바뀐 것 같기도 해요, 프로토콜이. 이런 게 아니었으면 모바일 기기에서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OSGI는 이게 프레임워크이죠, 이건요? 어떻게 뭐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OSGI는 뭐 소아 기반의 뭐 이렇게 아키텍처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이 진영하고는 좀 약간 다른 진영이고 예전에 뭐 텔레메틱스나 홈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구축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OSGI는 하나의 서비스를 이렇게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OSGI가 왜 이제 자바 진영으로 들어오게 됐냐면 자바 쪽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클래스 간의 클래스 로더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이제 클래스 로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클래스들이 그 안에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를 뭔가 변경이 일어나서 릴로드를 해야 될 경우에는 클래스 로더를 통째로 다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OSGI는 번들 단위, 즉 여기서 말하는 번들은 자르 파일 하나입니다. 이 자르 파일 번들 하나 단위로 그 리드 플로이를 할 수가 있고 그 번들 단위 하나로 클래스 로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OSGI를 활용을 해서 요즘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자르 파일들 하나하나 릴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OSGI가 점점 많이 확장을 해서 요즘엔 스프링과도 붙어서 OSGI 엔진 위에 스프링이 올라가고 이제 스프링에서 자르 파일 하나하나씩 릴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로직 진단 모듈이라는데 이 웹로직 진단 모듈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잘 이제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로직 그 진단 모듈은 웹로직의 모든 상태는 MB인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MB인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진단 모듈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걸 이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을 한 정보를 나중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네. 대시보드가 있는데 웹노지 콘솔 안에 대시보드는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대시보드에서 차트 같은 걸 동적으로 만들어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예전에 쌓였던 정보들을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추가된 버전에서는 이 진단 모듈의 레벨을 로우하고 미디엄하고 하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진단 모듈을 좀 이제 어떤 모듈을 설정할지를 좀 네. 설정을 넣어야 됐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구별을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왔으면 이제 그 위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또 놀잖아요. 와스 위에서 그죠? 개발하고 막.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개발자를 위한 개발 플랫폼이나 네. 통합 툴 같은 것들은 네. 이번에 어떻게 또 뭐 개선됐는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웹로직에서 이제 개발 툴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클립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클립스 최신 버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넷빈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인텔리제이까지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오라클 자체 개발 툴인 오라클 J 디벨로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그 프레임워크인 네. ADF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개발 툴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 알려진 스프링과 네. 밀접하게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링 빈 같은 것을 웹노지 콘솔에서 빈의 정보나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OSGI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드 툴인 네. 메이븐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HTML5와 모바일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븐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메이븐에 대해서. 예. 메이븐은 이제 빌드 툴인데 자동화 툴인데요. 이제 네. 그 웹노직에서는 프라이빗 메이븐 리파지토리 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이븐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개발팀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메이븐을 사용하게 되면 웹노직 인스톨 자체도 메이븐 안에 포함을 시켜서 네. 따로 인스톨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메이븐에서 데이터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븐은 어떤 이제 개발자들이 빌드한테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그러면 그 모바일 쪽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일반 개발하실 개발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럼 이클립스하고 뭐가 달라요? 이클립스는 이제 그냥 개발하는 이제 그 개발 툴이고, 네. 얘는 이제 소스를 빌드하는 그런 빌드 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에서 만든 이제 ADF. 네. ADF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 ADF는 이제 공통 개발 툴이자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공통 서비스들이 들어있는데, ADF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웹 화면을 만들 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위젯 방식으로 간단하게 차트나 테이블들을 빠르게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오라클 ADF 모바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을 개발하실 때 한 번 개발하게 되면 멀티 플랫폼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양쪽에서 디플로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ADF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모바일 기존에 ADF 개발했던 그런 스킬셋을 그대로 모바일 쪽에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모바일 쪽으로의 전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ADF를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네네. 이것을 뭔가 개발자들이 이걸 익히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그러니까 개발은 해본 사람인데 이걸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한 달 정도면 아마 한 달이요? 개발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교육 과정이 또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습하는 건가요? 그냥? 교육 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달이라는 게 그것만 한 달인가? 달이 하면서 한 달인가요? 되게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네네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자세한 정보들은 여기서 다 있겠죠? 근데 이게 다 거의 다 영어로 돼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들보다도 이렇게 가장
괜찮은 게 유튜브 쪽입니다. 유튜브에서 네. 이제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데모 같은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네. 그냥 화면만 보셔도 네. 굉장히 뭐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아마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있는 것들은 거기 캡션 옵션을 넣으면 네네. 거기 혹시 예, 그렇죠. 영어 자막이 나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자막이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그 화면하고 네. 뭐 영어 단어 읽지 못하더라도 용어는 우리가 아니까 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식 가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네. 네, 질의응답식 하시죠. 네. 웹로직과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간의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웹로직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간의 이제 통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액티브 그리드 링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커넥션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동 페이로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안정성과 관리성이 이제 굉장히 향상이 되고 데이터베이스 트래블시에 추가된 JDBC 리플레이와 DRCP 그리고 멀티 테너시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고가용성, 확장성 그리고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너시 같은 경우는 SaaS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로직에서 제공하는 최신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모바일이나 소셜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확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로직의 개발 툴을 잘 활용을 하셔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변화에 바로바로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웹로직 12C가 아니라 네. 기존에 뭐 웹로직, 일론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자동으로 이게 뭔가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별도의 비용은 서포트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설문에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무정님께서 웹로직에서 그리드 분산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분산 처리 가능한지요? 그리드 분산 처리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말씀하시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질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원조님도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WONJO WONJO.YOO 골뱅이오라클.com. 예,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게 이제 오라클 웹로직에서 제공하는 멀티 테너시 기능을 활용한 SaaS 개발 사례가 있는지요였는데요. 이번 아까 이제 그 웹로직 트라이브 C에서 추가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멀티 테너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 제가 이현주님의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 더 궁금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도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멀티 테너시 기능이 사스 개발하는데 더 되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점에서 이게 유리한 겁니까?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별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그걸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치면 같은 소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웹로직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데이터베이스 붙어야 될지를 이제 각각 그 개별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그게 코딩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되겠네. 그럼 네,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이제 사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네네네. 그 사스의 기능을 풀로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웹로직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런 요즘 이제 멀티 테넌시 DB라든지 테넌트 DB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런 뭐 사스라든지 네. 다양한 어떤 이제 모바일 환경이나 뭐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멀티네트 DB가 요즘 이제 나오는 이유가 네네. 이제 클라우드 시대 때는 네. 아무래도 지금 다양한 데 접속할 거 아닙니까? 다양한 네, 사람들이.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다 일일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플리케이션 다 일일이 그걸 또 뭐 코딩을 하고 핸들링하기엔 되게 큰 오버헤드가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제 요즘 와서 멀티텐트 DB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고 다들 벤더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멀티 테넌시를 이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서 그 사용자별로 구분을 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로 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그런 거를 이제 멀티 테넌시 DB가 나온 거고, 이제 와스나 이런 쪽에서는 그쪽으로 정확하게 보내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티맥스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와스 시장 쪽에 하다가 한때도 회사 또 어려워져가지고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안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이 이제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계속 이제 시장에 많은 이제 점유율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궁금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은 설문은 마저 응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춘 걸 하죠. 네. 예. 오늘 이제 웹로직 트래블시 새롭게 출시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기능 외에도 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그 웹로직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으셔갖고 새로운 기능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